네,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유망 업종에 대해서 미리 또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유망 종목을 추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챗 GPT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또 상승률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좀 소외가 됐는데 우리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종목군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준비한 주제도 수소 경제인데요. 지난 수소. 방송에서 제가 수소를 한번 다뤄드린 적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심화편으로 준비를 했고 제목은 2023년은 수소 경제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드디어 수소가 가야 될 때가 왔다. 네. 다만 뭐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점보다는 좀 하반기 초점으로 사모아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제가 작년 방송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는 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선 정부 지출,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될 것이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캐펙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탄소 중립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23년은 이 수소 경제의 원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배터리나 2차 전지나 전기차의 경우에도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이유는 정책적으로 지원과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생산 원가가 하락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의 경우에도 지금 워낙 생산 단가가 높은 상황인데 올해부터 글로벌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시작이 되고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생기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소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수소 경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산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기론 2050년이 되면 이제 탄소가 제로가 되는 시점을 예상을 하는 건데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노력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시간의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화석 에너지 기반의 이런 에너지 시스템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 탄소 중립에서 수소 경제가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인데요. 수소 자체가 에너지로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에너지를 이 전기 에너지를 수소로 저장을 해서 운송을 하는데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산업 분야에서 이 탄소를 대체해서 원료로 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수송과 관련된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 정유 그리고 첨단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에도 공정에는 다 탄소가 쓰이게 되거든요. 네. 이게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수소로 전환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재생 발전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텐데 문제는 비효율성입니다. 지역별로 발전 단가가 워낙 차이가 나고 생산 변동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리나 신재생의 경제성을 위해서 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이유는 지역별로 생산된 신재생을 통한 전기가 여러 지역으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로 전환해서 운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수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소 경제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미미했죠. 그렇죠. 네, 예. 글로벌적으로 투자도 굉장히 미미했고 수소가 생산되는 양도 아직 적었습니다. IEA 통계에 따르면은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수소에 생산되는 총량은 9,400만 톤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산업을 하면서 부생수소라고 해서 그 산업 활동에서 수소가 생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9,400만 톤이라는 얘기고요. 문제는 대부분이 탄소 배출을 동반을 하는 그레이 수소라는 점이고요. 우리가 청정 수소라고 하면은 그린 수소나 블루 수소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청정 수소의 생산량은 2021년 기준으로 0.7%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살펴본다고 하면은 2050년이 되면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간 수소는 2,80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장 2030년에는 40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자급률 그리고 수소의 생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21년 기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 수요에 대비한 생산에 대한 공급을 늘려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나 블루 수소의 생산을 늘려야겠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들마다 그레이 수소의 생산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결국 국내는 이 장기적으로는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관련된 운송이라든지 탱크 이런 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이 또 생기면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쪽인데 수소도 사실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수소가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IRA 법안에서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세제 혜택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까지 화성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패권의 기반이었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소가 에너지 패권의 기반이 될 네.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 수소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유인이 없었던 상황이고, 그 이유는 생산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 IRA 법안에서 이 생산 세액 공제에 담기게 된 것이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양에 따라서 킬로그램당 최대 그린 수소의 경우에는 3달러를 생산 세액 공제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미국 경우에는 이제 이 그린 수소가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와 생산 단가가 같아지는 시점이 29년이나 30년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이미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이 단가가 맞춰집니다. 그러면 중국은 앞서 나가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럼 이 패권 경쟁에서 격차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IRA 법안 때문에 미국은 이 격차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고 네. 24년에서 25년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고, 이미 투자는 많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미국엔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 네. 미국 연방 정부에서 수소 허브, 수소의 그런 대단위의 그 지역을 10개 정도를 건설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33개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고 이미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수소차나 수소 발전이나 상업용, 산업용의 수소 생산 시설들을 모두 아우르는 10개의 허브들이 지어질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소와 관련해서 요즘에 종목들이 워낙에 관련된 종목들이 못 가서 많은 관심들이 없으셨을 텐데 미국에서는 이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려주셨고, 한국에도 수소법 개정이 있었죠. 맞습니다. 작년 6월에 수소법이 개정이 됐었고요. 네. 작년 11월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수소위원회라고 경제위원회라고 해서 출범이 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약 45조 원 정도의 수소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 투자 금액이 뭐 이제 집행이 되겠지만은 뭐 워낙 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은 작년 11월에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고, 이런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끌어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골자는 이제 그레이 수소에서 이런 청정 수소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시키고, 네. 그리고 저장과 운송 쪽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활용 분야에서는 승용차 중심에서 상용차 중심, 상용차랑 버스 트럭 중심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관련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RPS 제도 하에서 시행되었던 것이 CHPS 제도로 바뀐다라는 건데, 쉽게 그게 어떤 생각해서 건가요? RPS는 우리가 풍력이나 태양광을 포함을 해서 수소, 연료 전지, 수소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을 합쳐서 계산을 했었던 네. 거를 CHPS의 경우는 수소만 따로 떼내서 일정 부분의 비율을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업들이 RE100이라고 해서 이 탄소 중립에 동참하기 위한 목표치를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네. 거기에 일정 부분은 수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구입을 하도록 강제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일정한 발주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소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자료화면 네. 나가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주요 앞서 이제 국내 대기업들 투자 발표를 했고, 그 이전에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이런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네.
크게 8개 대표적인 그룹 수사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자료화면 지금 나가고 있는 SK, 현대차, 포스코, 하나, 효성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작년 11월에 투자 발표를 했었던 기업들인데 투자 분야를 보시면은 기업들마다 특색이 좀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현대차 경우에는 이제 활용적 분야의 모빌리티에 강점이 있는 것이고 포스코는 원래 산업에서 이제 수소가 생산이 되는데 이걸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수소 환원 제철을 만들겠다. 한화가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쪽에 그린 수소 그리고 저장하는 수소 탱크. 효성은 이제 플랜트나 탱크나 충전소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8대 이제 국내 대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면 네.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3군데 정도로 좀 좁혀집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두산은 연료 전지나 수소 발전 분야, 효성은 수소 탱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 기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 제가 종목으로 추천을 했었던 게 효성 첨단 소재하고 비나텍을 말씀드렸고요. 맞아요. 예, 같은 관점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경쟁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산 퓨얼셀은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될까요?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보시면 첫 번째는 국내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시장에서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작년에 중국계 첫 번째 수주를 기록을 했고 올해부터는 글로벌 여러 지역으로 수주가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작년에 트라이젤 모델이라고 상업화가 됐는데 이거는 전기나 열 이외에도 수소가 만들어지는 모델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SK에너지 등 기업들과 함께 수소 충전소의 매출이 기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용차 시장에 수소 연료 전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버스나 트럭 그리고 특장차 이런 쪽에 수소 연료 전지를 공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두산 퓨얼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중국으로부터 105메가와트의 수주를 받았는데 네. 쉽게 이해해서 100메가와트 정도의 규모면은 수준 한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1조 원을 받는데 그중에 40%인 4천억 정도는 이제 기기를 납품하는 수주를 받게 되고요. 6천억은 20년 동안의 장기 유지 서비스로 수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100메가와트 정도의 규모가 상당히 큰데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발표된 바에 따르면 25년까지 1.6기가와트의 시장이 예상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 현지에서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을 하고 있지만 기술력으로 좀 차이가 있고 현재 PEM 방식으로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지만은 이 PEM 방식 모빌리티에는 유용하지만은 대규모 발전 시설에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중국에서 일정 부분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기반으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실적은 작년 예상 매출액이 3천억이 영업이익은 약간의 적자를 예상을 합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 2조 4천억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좀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 예상이 되고 올해는 매출액 6천억에 영업이익 400억 정도 내년은 1조가 넘어갈 전망이고 영업이익 1천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비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업사이드를 결정하는 모멘텀은 2가지가 될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신사업이 개시되는 시점.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 모빌리티 쪽으로 전지를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델, 수소 모델의 매출이 기여가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수주가 중국에도 늘어나야겠지만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목표가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목표 주가 하향 추정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을 기다려봤다가 투자 측면에서는 접근을 하자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한 가지 정리해드리면 네. 작년 4분기까지는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적자 예상을 하고 사실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고요. 네. 1분기부터는 지난 이제 수주를 받았던 부분이 매출로 반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매출이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이익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수소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뭐 뉴스 이런 게 나오면은 좀 더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